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첫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병이 악화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사위의 항공사 티켓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국영방송국을 폭격해 생방송이 중단됐고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며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현지에 도착해 1박 3일의 일정을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일정인데요.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선한빛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도착한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쯤,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12시 30분쯤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항에 환영을 나온 캐나다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한 남아공 정상과 약 30분간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온 김혜경 여사도 캐나다 측이 주최하는 일부 일정에 대통령과 동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내일까지 머무를 텐데 내일은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오늘보단 내일이 더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캘거리에 마련된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인데요. 이 대통령은 내일 오전 여기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카나나스키스로 이동을 합니다. G7 회의 메인 행사장이 위치한 곳인데요. 이 대통령은 그곳에서 먼저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한 뒤 확대 세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와 AI 분야에 대해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심은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여부인데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본 이시바 총리 등과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이슈가 있고 일본과는 과거사 등 한일 관계 개선 등 현안들이 있죠.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첫 단추를 어떻게 열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출국길에서 깜짝 기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대통령은 통상 관세 협상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취임 초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첫 순방길을 오른 이재명 대통령. 이륙 1시간 뒤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 기내 기자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벼운 인사와 함께 시작된 약식 기자간담회에서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 질문에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해볼만 하다고 했다며 그 소리에 마음이 편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산적한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관련 의혹은 본인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더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예정인 추경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3대 특검이 가동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 3명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국정 지지율이 58.6%를 기록한 것에 대해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알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실용액으로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미 캐나다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G8에서 배제된 건 모두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시바 일본 총리와 스타머 영국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차례로 맞이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이 둥근 원탁에 모여 앉자 의장국인 캐나다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Welcome to Kananaskis and the 2025 G7. We have to change with the times and to build a better worl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G7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G8에서 배제된 러시아가 남아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s I would be, as you would be, as anybody would be, it was very insulting.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과 미국 주도의 관세 갈등을 포함한 무역과 안보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상들은 중동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And I do think there's a consensus for de-escalation. Obviously, what we need to do today is to bring that together and to be clear about how it is to be brought about. 이번 회의에는 비회원국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휴전 해법을 모색합니다. 또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본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미국과 양자 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지 오늘로 엿새째. 각 특검은 수사진과 사무실 확보 등 빠르게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고, 내란 특검은 검찰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 사흘 만에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습니다. 추천 후보 명단에는 검찰 출신인 박상진, 김형근, 오정희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요청에 따라 닷새 안에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될 예정입니다.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임명 바로 다음 날부터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고검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요청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실무 책임을 맡았던 차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검보 인선을 위해 후보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역시 특검보 추천 후보를 마지막으로 선별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일 먼저가 특검보 인선에 주안이 있습니다. 특검 조직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이 들어갈 사무실을 찾기만 한다면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렇게 3대 특검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돼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특검팀 구성이 한창인 시점과 맞물리면서 수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하면서 입원하게 됐지만 위독한 상황이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에도 김 여사는 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진료 사흘 만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원래 지난주에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명태균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한때 체중이 40kg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김 여사가 어떤 지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뒤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치과하다 지난 6월 3일 대선투표 당일에만 유일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으로 출범을 앞둔 특검팀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관측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모두 16가지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입원이 길어질 경우 소환 조사 등 특검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 여사 측은 대선 전인 지난달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 중 하나로 든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명품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신발 사이즈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차 소환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샤넬 가방이 교환된 경위였습니다. 건진법사 어제 조사받는다고 했는데 전 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4월과 7월 샤넬 매장을 방문했는데 검찰은 교환된 물품이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신발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의 평소 치수와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발 치수와 다를 경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물증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김 여사를 향한 수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이 잘 안 보이니까 비켜달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1,000명은 더 보내야 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능하실까요?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취재진에게 시야를 막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세계 특검로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병력을 더 투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는지 묻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했냔 검찰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8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리는데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반년이 흐른 만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 171일 만인데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열흘 앞두고 내려진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남은 재판에서 피고인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조건부로 보석하는 게 실무적 관행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석 결정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관계인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담아 향후 재판에 공동 대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서로 말을 맞춰 증언하는 듯한 모습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는 항고장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불복 의사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할 때까지 김 전 장관은 그대로 구치소에 남게 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다른 내란 피고인들도 추가로 보석 결정될 수 있지만 동시에 특검 수사로 재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를 뇌물로 판단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를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켰고 월급과 주거비 등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데 서모 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고 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돈만큼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의 기소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경남 양산시 관할인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채무 문제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채무는 모두 갚았고 아들의 대학 인턴 과정도 스스로 이뤄냈다며 앞으로 매일 하나씩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성식 기자입니다.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걸음을 돌려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벽 SNS에 글 3개를 잇따라 올리며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우선 채무 변제 의혹과 관련해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고 세비 등을 채무 변제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 씨에게 4천만 원을, 서로 다른 9명에게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빌리고 최근까지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며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과거 유죄가 확정됐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자신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자신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매일 한 가지씩 설명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가운데 각종 의혹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향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을 파고들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라며 내란 정당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며 연일 후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과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핵심 공여자 3명 가운데 1명으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의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강신성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강신성 씨는 김민석의 후원회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신성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던 점을 근거로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을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 찍고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반성 없이 국정 발목을 잡기만 한다면은 계속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계속 썰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관련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후보자 여야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청문회 일정과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여당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전당대회를 8월 2일에 진행을 해서 8월 2일에는 새로운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당권 경쟁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2파전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한 정청래 의원은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선 박찬대를 당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란 온라인 서명서가 공유되고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후임 성격이지만 집권 여당의 첫 번째 당대표란 상징성을 갖고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한순간도 웃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괴물 독재가 벌써부터 시작됐다라 비판하면서 거대 여당과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3파전에서
TK 3선 송원석 의원이 과반인 60명의 선택을 받아 선출됐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과거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를 통한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송 신임 원내대표는 영남권 친윤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탕평 인사를 예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괴물 독재가 벌써부터 시작됐다며 거대 여당과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야심한 밤 재가를 통해서 강행되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하지만 선출 직후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3대 특검 대응과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당 쇄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신임 원내대표가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차기 당권 구도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장 직면한 내란 특검을 두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차기 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주차 항의 문자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차주에 누리꾼들이 분노했습니다. 주차장의 기둥 옆 통로를 막고 모퉁이 쪽에 주차된 흰색 차량, 다른 차들보다 반 이상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코너 돌기가 너무 힘들다, 지하 2층 가면 주차 자리가 많이 있다며 흰색 차량 차주에게 문자를 보냈다는데요. 돌아온 답장은 황당했습니다. 주차 자리 없는 거지 같은 동네라며 문자 보낼 시간에 커브 한 번 더 틀어서 가세요라는 답을 받았다고요. 결국 글쓴이는 화가 나 아파트 측에 민원서를 제출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차를 저렇게 세워놓고 왜 더 당당하냐, 심보가 고약하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곱창집에서 여직원들의 댄스 서비스 영상을 SNS에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어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홍보 영상에는 손님이 입장하면 SNS에서 유행하는 일명 터미널 댄스를 추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재미있는 홍보 방식이라는 반응과 여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이 맞섰습니다. 특히 왜 여성 종업원만 춤을 추게 하냐는 지적과 함께 남녀 간 성인식 문제로 논란이 번졌는데요. 결국 한 누리꾼이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 접객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했고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영상 삭제를 권고했다고 하네요. 또 업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탈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전시된 크리스털 의자를 부수고 도망치는 커플의 모습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의 팔라초 마페이 박물관이 공개한 CCTV 영상입니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남녀 관람객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데 남성이 의자에 앉자 버티지 못한 의자가 부러졌고 놀란 남녀는 허둥지둥 전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작품은 반고흐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당시 작품 앞엔 앉지 말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본인의 추억을 위해 예술품을 부수다니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장관 등 주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가 어제부로 종료됐는데 이틀 전 기준으로 7만 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정수석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인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추천제는 지난 10일부터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들이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국민추천제 추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그제까지 7만 4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추천제는 인기 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추천 인사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추천된 인재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추천제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선도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19일 이후부터 내각 인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광수 전 수석의 사의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인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열린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G7 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보냈는데요.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노선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리셉션 행사장입니다. G7 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께 이뤘다며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를 향해선 곧 있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신뢰와 우정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 참석차 방한한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과 조찬을 함께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따로 회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나흘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국영방송국 본사를 공습해 생방송이 긴급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이스라엘과 미국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태웅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생방송을 통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내에 굉음이 울려도 꿋꿋이 진행을 이어갑니다. با ما همراه هستید آنچه که ملاحظه می‌کنید تجاوز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ه خاک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곧이어 훨씬 큰 폭발음과 함께 스튜디오가 초토화되고 혼비백산한 앵커가 서둘러 도망칩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6시 30분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국영방송국을 공습했습니다. 폭격에 따른 화재로 방송국 건물은 시뻘겋게 불타올랐고 생방송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방송국 공습 1시간 전 테헤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한 이스라엘군은 이란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이 상호 공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휴전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을 더 약화시키기 전에 무력 공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달걀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달걀 가격이 한 판에 7,000원을 돌파하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 낳는 닭. 그러니까 전국 산란계 농가의 90%를 회원사로 둔 대한산란계협회 본부. 이곳과 경기, 충남 지회 세 곳에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근의 달걀 가격 상승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했는지 본격 조사에 나선 겁니다. 협회가 고시한 산지 가격은 5월 말 개당 190원으로 석 달 만에 30%나 인상됐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가와 관련해 공정위가 칼을 빼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협회가 고시 가격을 따를 것을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법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란은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달걀 30개 한판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산란계 협회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입 기준 면적 확대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즉 생산 부족을 생산자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혼란을 틈타 너도 나도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칼날이 가격이 뛴 다른 품목도 겨눌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568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0.4%, 1년 전보다는 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평당 분양가는 1,901만 원으로 전달보다 0.08%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LPG에 각각 10%와 15%로 적용하고 있던 유류세 인하율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용차 개별 소비세 기본세율을 5%에서 3.5%로 내린 조치도 6개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460억 원을 투입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과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진행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가 10%대 상승하는 동안 먹거리 물가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흔히 사람은 이름 따라 산다는데 동물도 그런 걸까요? 여기 이름값 제대로 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힘이 센 걸로 알려진 골리앗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하네요.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인 아버지의 날에 맞춰 미국 플로리다 동물원에 경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1월에 낳은 8개의 거북이 알 중 하나가 성공적으로 부화해 새끼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아빠 거북, 나이가 무려 134살입니다. 이 동물원 최고령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증조할아버지격이지만 이번에 처음 새끼를 본 거라고요. 골리앗은 1891년 정도에 태어난 걸로 추정되고 엄마 거북이도 85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새끼와 함께하면 좋겠네요. 2024년 한 해 동안 인구 160만의 바르셀로나에 무려 2,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는데요. 이처럼 과도한 수준의 관광으로 여러 문제를 겪는 유럽 남부에 급기야 연막탄까지 등장했습니다. 리스본은 관광지화에 반대한다고 적힌 노란 현수막 뒤로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관광이 아니라 사랑을 하자는 구호도 보이는데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관광이 일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시위대가 거리로 나온 겁니다. 남유럽 관광화에 반대하는 물결은 스페인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선 시민들이 물총과 연막탄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과잉 관광이 주택 부족과 빈곤 문제를 초래한다며 책임 있는 관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해변도 떠들썩해졌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4일 개막한 피파 클럽 월드컵 때문인데요. 이번엔 흥에 겨운 사람들이 가득했다네요.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와 함께 구호가 울려 퍼지는 이곳. 경기장인가 싶지만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해변인데요. 오늘
오늘만큼은 마이애미 해변이 아닌 보카 해변입니다. 마이애미의 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 프로축구팀 보카 주니어스와 포르투갈 벤피카와의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를 앞두고 보카 팬들이 해변을 가득 메운 거죠. 보카 팬들은 경기를 하는 곳이라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런 열정을 보인다는데요.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7시에 시작한 경기, 팬들의 간절한 마음이 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문화예술 최고 훈장 코망데르를 받았던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돌려드릴 방법이 음악밖에 없다며 조수미 콩쿠르 입상자들과의 콘서트와 대규모 페스티벌 계획을 밝혔는데요. 심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망데르 훈장을 목에 건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 곁에 젊은 음악가 4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난해 조수미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한 첫 해외 콩쿠르에서 입상한 성악계 신예들입니다. What I was impressed about it is this aura, you know, in Europe we have this aura of an opera star, always emotional, and I'm very proud. 조수미 콩쿠르 입상의 기준은 단순 가창력이 아닙니다. 뭔가 음악으로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마인드, 그리고 언어 스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철저한 그런 이해심. 한마디로 저는 준비된 스타를 찾는 거겠죠. 콩쿠르 후에도 후배들의 열정을 이어갈 무대를 마련해주고 싶어 중국에 이어 국내를 순회하는 갈라 콘서트도 기획했습니다. 콩쿠르 상 받고 상금 받고 그 다음에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데뷔 4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성악을 넘어 장르를 아우르는 대규모 보컬 페스티벌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점심쯤 수도권엔 갑작스럽게 거센 소나기가 내려서 시민들이 급히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금방 그쳐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곧 시작되는 장마철엔 기습호우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세영 기자입니다. 오후 1시쯤 서울 거리에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예상 못한 소나기에 비닐봉지로 우비를 만들어 자전거를 타고 처마 밑에서 하염없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안 와서 집에서 그냥 우산 없이 잠깐 나왔다가 볼일 보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이에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길거리에서 잠깐 갇혀 있어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인도에는 물이 빠지지 못해 이렇게 무릉덩이가 생겼습니다. 이번 비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작고 강한 비구름을 형성하며 쏟아졌습니다. 그제도 파주는 낮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가 밤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기습호우는 더욱 거세집니다. 지난해 장마철엔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으로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몰려오며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조만간 내륙도 장마가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까진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하층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상공으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습호우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되고 특히 모레는 32도까지 치솟아서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게는 40mm가 되겠는데요.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서해안과 인천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9도, 창원은 2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과 전주는 30도, 대구 3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제주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